이번에는 전립선 질환입니다. 예. 어느 날부터 막 종편이든 어디든 막 그냥 홈쇼핑에 소팔메토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벌써 한 10여 년 됐죠. 예. 예, 그만큼 또 뭐냐. 전립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50대 이후, 60대 이후부터는, 예, 특히 늘 그 노인분들은 정말 심해지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죠. 예. 소변 마려워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쫓아가면 또 소변 또 잘 나오지도 안 하고. 자, 의학적인 어떤 그 생리적인 거는 생략할게요. 복잡하다고 하니까. 근데 간단하게는 다 아시잖아요.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가 있으면은 이 생식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그 선이죠, 선. 그러니까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렇지. 근데 저것이 자꾸 비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요도를 짓눌러 버려요. 예, 그러면 소변 보기도 어렵고 쫄쫄쫄쫄 나오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잔뇨가 그대로 방광에 이 안쪽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소변 다 보고 나와도 찍찍 해서 그냥 예, 어릴 때 오줌 싼 것 같이 예, 그렇게 되기도 하고. 예.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정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성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의 문제도 있어요. 예.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30대, 40대도 전립선 비대가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20대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는 건지, 자, 그런 복잡한 건 말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전립선의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이에요, 습. 예. 낭습이라 그러죠. 낭습, 사타구니에 항상 땀이 축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가렵고 그러니까 막 긁어가지고 시커멓게 변한 사람도 많고. 왜 그래요? 땀이 거기에 막 채이는 겁니다. 계속. 자, 인체는 어때요? 배꼽 밑으로는 습지대입니다. 이 습하고 내한 지역인데 이 냉습이 위로 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화. 그리고 열은 위에서 뜨죠. 화는. 그래서 열은 위에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수는 승하고 화는 강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엄청나게 동양의학을 하신 분들은 알죠. 수는 승하고 화는 강한다. 수승화강. 예. 이걸 만병의 근원으로 다 얘기를 해놓고 전립선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낭습이 찬다는 뜻은요, 수승화강이 깨졌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벼워요? 잘 됩니까? 전립선 치료가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수승화강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예. 수승화강 안 좋으면 심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심장이 무리를 받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 냉해져서 자꾸 물운변 설사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장내 면역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신장, 부신이죠. 부신. 그 다음에 부신 기능 떨어지죠. 부신 기능 떨어진다기보다 부신, 방광, 생식기. 이것은 뭐예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한 집구석이에요. 여기에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불안한 게 아니고 불안정한 상태. 감정 조절에 기복이 심하다든가. 이게 왜 그래요? 예,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뇌에 영향, 그렇다고 뇌신경을 이상했다. 그런 게 아니고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그래요?
방광경락은 골수, 뇌를 주관한다고 앞쪽에 경맥편에 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예요? 자율신경 조절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넓게 봐서 이래요. 아이고, 저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나중에 가서 멀쩡한 곳 하나도 없겠네. 그래요. 왜? 몸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증상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증상으로 주변에 쭉 잠복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묘한 게 있어요. 습을 갖다 만들어내서 제공하는 원처가 어디냐? 원처가 폐입니다. 폐. 예. 그래서 폐질환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립선이 다들 안 좋아요. 심장 있는 사람 보세요. 심장 문제 있는 사람 전립선 다 안 좋아요. 대장 안 좋은 사람 보세요. 낭습 끼나 안 끼나.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립선은 절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팔메토라는 그런 어떤 약제 자체가요. 약제도 아니죠. 소팔메토 자체가요. 굉장히 양적인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습을 걷어내는 역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맥을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움은 돼요. 예. 여러 가지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전립선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배꼽 아래쪽이죠. 여기가 치골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혈자리들은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시죠? 네, 천추까지. 이 혈자리를 쓰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그 대신에 침을 놓으시는 분들 저기에는 구두침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간경의 원혈, 태충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삼음교. 그죠? 요거를 배회혈로 쓰고, 그 다음에 복부의 하복부의 천추까지, 요 위에 수분 있죠, 수분혈까지. 예. 모두 침자리를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반대로 엎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신유지시를 빼면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대장류라든가 이런 쪽을 쭉 따라서 와야 돼요. 팔료혈을 쓸 수 있다면 쓰고, 팔료혈이 정말 좋은 자리지만, 예, 그렇게 해서 구두침을 병행을 해서 계속해서 나가면은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빼서는 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냉자침이에요. 냉자침. 이 냉자침은 이 복부 이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동맥이 저 뒤에 대동맥이 없잖아요. 침을 아무리 깊이 놔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예, 장침 쓰라 그러면 쓰겠습니까? 근데 장침 아니고는 냉자침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냉자침은 복부에서 특정 부위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거기 깊이 침을 자침해서 거기에 자극을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벌써 그러니까 생식기 쪽으로 번개 같은, 예, 자극이 쫙 뻗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락불통이라는 걸 그 한 방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냉자침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가장 1번. 예, 두 번째는 뭐냐?
장강침이에요. 장강. 양이 맥혔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뼈, 그죠? 꼬리뼈 밑으로 해서 장강 부위를 따라서 자침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4치에서 5치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거의 정말 확실하게요. 이분들은 그 장강 부위에 들어가다 보면은 완전히 벽처럼요. 이 힘줄이 땅땅하게 뭉친 것 같이 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맥힌 데가 나와요. 예, 그걸 소통을 시켜야 된다. 예. 자, 이것이 되면서 정말 잘 듣는 게 뭐냐. 약침에 기제를 쓰셔야 돼요. 기제. 기제인데 어떤 기제를 써야 돼요? 거습을 시키는 거. 거습을 시키는 기제를 써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냉자침 하나에 거습보기제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 그건 이제 젊은 경우. 예. 근데 이게 낭습 차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 남자들 특히나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는 젊으니까 기가 막 돌 때니까 덜한데 그때 개고생한 거 40대 50대 돼서 거의 전립선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